아, 네. 쟤 머리 했구나. 머리 스노스 같잖아. 군대 보내느라고. 영화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아니. 게 아니라 그냥 나누는 거를 서로 집에 있는데 안 쓰는 거 있잖아요. 집에 너무 멀쩡한데 안 쓰는 거 각자 가져와서 나누자고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각자 이렇게 일거 안 보이는 책 같은 것도 가져와서 나누고. 근데 시계가 거기에 맞춰져 있어. 정말 듣기만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막 차곡차곡 대사만으로 캐릭터가 만들어져서 막 쌓여가는 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이 사람이 내 힘이겠지만 물론 그러니까 상도 받으시면 좋겠지만 뭐 나대셔도 될 것 같은데 더 자랑하셔도 될 것 같은데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걸으면서도 얘기하고.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촬영지로 가고 있습니다. 노란 집이요? 전반적으로 다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되게 이렇게 노년의 현역 작가로 쓰면서 그래서 그 나올 수밖에 없는 글들이 있는 게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맞아. 양말 청룡 우리 먹부에서 소영쌤이 우리 다 세켜내서 선물해 줬잖아요. 한 거예요. 기부도 하고 싶고 선물도 하고 싶고 그러셔서 맞아. 그 소영쌤, 성소영쌤 그거를 거기 있는 참여 인원만큼 다 사가지고 와서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나눠주시는 거여서 자기가 이렇게 그 단체에다 기부도 하고 선생님들 선물 드리고 싶다면서 거기다 또 이렇게 막 손글씨로 편지 나도 써서 10켤레 사고 싶어서 봤더니 20만 원이 비싸더라고. 넘더라고. 나는 코에 지그친 줄 알았는데 호랑이였구나. 그 지도에서 거기. 그러니까 일본은 토끼라고 하고 토끼 우리나라는 호랑이라고 하거든. 혹시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 그녀의 인생생활 들으면서 쓴 거. 그 텔레비전 사극 같은 데서 빨랫줄에 널린 빨래를 보면 저고리, 바지, 두루마기를 통째로 빨아 널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고증이 틀린 것이다. 여름에 입는 혹겹옷 말고 안을 받치는 옷들을 솔기대로 조각조각 뜯어서 빨래를 하고 다림질, 다듬질 등 옷감에 맞는 손질을 해서 다시 바느질을 해야 했다. 저도 몰랐거든요. 이거 며느리들이 그 고생을 했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뭔가 사람의 그 삶을 유지하는데 드는 노동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여성들의 그런 그 노동력이 그냥 당연하게 이제 투입됐겠구나. 저 박완서 선생님 에세이는 처음 보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나를 애지중지하셨을까? 그 생각만 하면 자신이 소중해진다. 그분이 사랑한 나의 좋은 점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 숨쉬는 것처럼 고비마다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아마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는 소리일 것이다. 그러면서 자꾸자꾸 사진을 찍어대듯이 사람이 한 세상 살고 나서 남길 수 있는 게 사랑밖에 없다면 자꾸자꾸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 할아버지가 되게 또 가부장의 끝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그 가부장들 내려놓는 부분이 그 설을 바꾸는 거, 양력설을 세는 거. 그게 사실 가부장한테는 엄청 전통을 바꾸니까 큰 거일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아무렇지도 않게 바꿔버리잖아요. 그 할아버지랑 이 박완서 작가님의 관계를 볼 때 약간 이슬아 작가 생각도 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가부장의 밑에서 가녀장이 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 예전에 황선우 작가가 안 할 이유 없는 임신 얘기하면서 최고 끝판왕의 가부장은 결국에 페미니즘과 연결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종손인데 할아버지 데리고 가서 막 내가 임신하겠다라고 말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최 씨를 낳으면 진정한 최 씨가 아니냐 이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그 대사를 가지고 이제 가부장 진짜 고도로 발전한 가부장들은 결국에 페미니즘과 연결된다 말을 하는데 내가 죽도록 현역 작가이고 싶은 것은 삶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노년기 또한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삶의 가장 긴 동안일 수도 있는 노년기. 다만 늙었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여긴다면 그건 삶에 대한 모독이다. 막연히 생각하기를 노년은 겨울 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노년도 충분히 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더 자연과 가까워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바람직한 인간의 뭔가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더라고요. 좀 자연을 더 접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우리 겁부하면서 박완서 선생님 책들을 다 읽었잖아요. 그걸 읽고 나니까 오히려 이 뒤에 얘기들이나 맞아요.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더 그 선생님의 삶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다 이렇게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그렇게 봄 되면 봄꽃 보러 가고 장미 피면 장미 예쁜데 찾아가시고 그때는 그게 사실 이랬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그 봄을 진짜 마음껏 느끼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 무슨 이로 같이 하나 찍자 뭐 이러면서 이게 전기 보일러, 전화기 이런 게 생겼을 때 얼마나 기쁘고 대견했던지 사람은 그저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이런 좋은 세상을 못 본 조상들은 아무리 장수를 했어도 반 세상밖에 못 살았다고 측은해하는 마음까지 품었었다. 그러나 그런 신기한 것들은 길들여지자마자 시들해지고 마는데 이 쑥잎이나 냉이 같은 보잘것없는 것들은 어찌하여 해마다 새롭고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것인가. 이게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늙어가면서 생명에 대한 더 새로운 시각, 더 생생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건 되게 또 좋은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또 그 제 이막이나 나이 들었을 때 뭐랄까 하나의 또 축복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요새 마음 붙이고 사는 것들이 이렇게 하찮고 속절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내가 이런 사치를 누려도 되는 것일까? 문득 겁이 날 정도로 그런 것들은 다 나에게 넘치는 것들이다. 나이 든 사람들은 건강하다든가 젊어 보인다는 걸 가장 큰 덕담으로 치지만 나이보다 젊지도 늙지도 말고 나이만큼 살아가는 게 가장 큰 건강이라는 것도 그 보잘것없는 것들한테 배운 지혜다. 덮어놓고 집을 나가 거리를 떠돈다는 것은 일종의 응석이다. 성인이라면 이 어려운 때 누가 누구에게 기대고 떠맡기는 식의 응석은 부리지 말아야 한다. 기는 소통이 돼야 비로소 살아있는 기고 소통이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다. 가장 힘들 때 그 고통의 현장에 부재하려는 남편들의 가출을 너무 동정하지 말았으면 싶다. 동정과 격려를 받아야 할 사람은 졸지에 생활고와 남편의 행방을 몰라 애간장이 마르는 이중고를 겪는 아내들이다. 그 여자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여성 홈리스 이야기를 최근에 읽었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이 홈리스 세상 속에서도 사실 여성 홈리스는 굉장히 약자고 수가 적어요. 그리고 되게 보호받기가 어려운 형편인 거죠. 우리보다도 더. 그 제목 자체가 그 여자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이분들이 자기 삶을 가방 하나에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홈리스가 된 맥락들을 보면 여기 써 있는 이 남성들이 이제 뭐 집에다 얘기 못하고 가출을 하는 그런 맥락이랑 굉장히 다르게 내몰리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 책이 생각이 나가지고 요거를 낭독하게 됐습니다. 성현의 말씀 중에도 이런 게 있다. 이 세상 만물 중에 쓸모없는 물건은 없다. 하물며 인간에 있어서 어찌 취할 게 없는 인간이 있겠는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있다면 그건 아무도 그의 쓸모를 발견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견처럼 보람있고 즐거운 일도 없다. 우리 여기서도 막 선생님 너무 잘했어요 막 이렇게 발견해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우리끼리 너무 잘했다. 오늘 집 잘 나왔다. 막 이런 것도 발견이고. 그래서 남들은 인정해주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발견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 떠난 길을 되돌아오려면 유턴 지점이 있게 마련이다. 그 지점은 길 위일 수도 있지만 고향집이나 유원지나 명승지일 수도 있다. 우리 인생 행로에도 유턴 지점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40대까지 앞만 보고 살았다. 이 부분이 좀 나이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이게 꼭 나이만은 아니잖아요. 내가 보고 온 것이 저승에서의 그들의 현재 모습이라고 여기는 건 아니지만 저승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해도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지옥에 떨어질 만큼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지만 천당 가려고 유난을 떨지도 않았다. 신의 눈으로 봐서 벌을 줄 것도 상을 줄 것도 없는 중생들이 다만 귀엽고 측은하여 이승에서 가장 즐겨하던 짓을 계속하며 지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 노년기에 되게 자유로움 같은 게 느껴졌어요. 이제 막 천국과 지옥 이런 거에 매이지 않고 그냥 신의 마음조차도 그냥 내 마음과 같겠지? 약간 이런 마음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니까 이제 저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모습으로 또 약간 책을 쓰시고 계시려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자가 되거나 권세를 잡거나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개인의 특별한 능력이듯이 행복해지는 것도 일종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 능력은 성공한 소수의 천부적 재능과는 달리 우리 인간 모두의 보편적인 능력이다. 그냥 행복이라는 걸 꼭 쫓아가기보다 지금 나한테 있는 곳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게 좀 능력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곳에서 좀 즐겁고 행복함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보면 무슨 뭐 저승인이 이런 키워드들 있잖아요. 무슨 뭐 했는데 그렇게 많이 검색 결과가 나오진 않아서 되게 신기하다. 원래 그래 같은 단어 반복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책 전체에서 단어가 반복되는 게 많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그런데 방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름다운으로 검색을 했더니 거의 20개가 나와요. 그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런 삶의 아름다움과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지를 저는 약간 순간 되게 찾아보고 좀 느끼게 됐었어요. 물을 적신 팽이채로 살려낸 팽이의 회전은 조용해지며 빛깔이 그윽해진다. 크레파스로 칠한 무지갯빛 팽이가 빛의 요술을 부리면 시간이 아득해진다. 날이 어둑해지면 저녁 먹으라고 아이들 부르는 소리가 동네에 울려 퍼지지만 그때야말로 아이들 놀이의 짜릿함이 더할 때이기도 하다. 따뜻한 아랫목과 김나는 저녁 밥상 앞에서 더럽혀지고 젖은 바지를 벗겨주며 꾸중 아닌 꾸중을 하는 할머니의 손길을 그리워할 수밖에. 사실 저한테는 이런 비슷한 추억은 없지만 마치 기억이 조작되는 것처럼 내가 이 일을 겪은 것처럼 느껴져서 좋았어요. 추억 조작이라 해야 되나? 이왕이면 과정도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 인생은 결국 과정의 연속일 뿐 결말이 있는 게 아니다. 과정을 행복하게 하는 법이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 등 만나는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삶은 궁극의 목표는 행복이다. 자연물들이 서로를 질투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이 위대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이 너무 이제 경쟁사회고 학교에서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있으니까 나만의 행복을 찾는 길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알려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같은 메시지도 이렇게 다르구나. 진짜 우리 일상의 정말 잔잔한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지는 충분히 전해주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그런 톤 앤 매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시면서
나면 다 니네 맘대로 바꿔버리니까 살아있을 때 기록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얘기라서 위안부 얘기도 생각나고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 입맛에 편한 대로 기득권 입맛에 편한 대로 내용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역사가. 책 이름이 뭐라고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본인은 이제 전쟁에 참여했던 그 여군의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남편이 이렇게 안락이제 앉아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뭐 차 좀 내와 뭐 좀 내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아저씨가 자기 혼자 막 떠들고 하는 그 되게 아이러니한 씬이 있었는데 그게 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씬이. 여자 군대들은 내가 사람을 죽이는 거를 하다니 하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런 감정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묘사하고 완전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이 책의 원고는 2년 동안 출판사에 있었으나 출간될 수 없었다. 앞에 작가 소개에 써 있었거든요. 그는 영웅적인 소비에트 여성들에게 찬사를 돌리지 않고 그들의 아픔과 고뇌에 주목한다는 사실을 비난받았다. 어떤 내용들이 이제 인상 깊었던 짧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람을 죽이고 엉엉 울어버린 소녀, 첫 생리가 있던 날, 적의 총탄에 다리가 불구가 되어버린 소녀, 전장에서 19살에 머리가 백발이 된 소녀, 전쟁에 나가기 위해 자원 입대하는 날 천연덕스럽게 가진 돈을 다 털어 사탕을 사는 소녀. 보면 되게 생생하게 나와서 읽는데 저도 되게 힘들었는데 진짜 되게 좋았어요. 네. 전쟁에서 여군들이 살인하는 걸 어려워하는가라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태생적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사람인데 그 생명을 잉태하는 사람이 살인을 한다는 것이 너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여자들이 더 살인하기를 힘들어했다라고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행주대첩 아시잖아요. 거기도 여자들이 앞치마에다가 근데 우리가 그게 엄청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 제가 행주대첩 가가지고 공연을 그걸 봤는데 여성들의 이야기가 되게 자세히 이렇게 공연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나는 이걸 지금까지 몰랐구나. 거기서 실제 그 여성들도 이름이 있는데 모르잖아요. 그냥 여성들 이렇게. 거의 잘 없지 않았을까? 그 시절에 김보려고 환양년이라고 그때는 욕 들었는데 실제로 막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대피도 시키고 가족을 지키고 했던 리더가 많이 되고 사회에서 역할을 많이 하면 어쨌든 전쟁은 좀 더 줄어들고 그쵸? 좀 더 조금은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일 수도 있겠네요. 전 둘 다 아들인데 10살 되거든요. 근데 군대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가서 얼마나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게 되는지, 엄마는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잘 진행이 안 되는지, 그 정도만 같이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애들이 그래도 고등학교 때쯤에 돼서야 내가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저는 이제 학교에 강의하러 가기도 하고 그러면 초등학교 애들이 이제 유튜브 보고 남자만 군대 가잖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 실제로 이제 유튜브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 반감이 되게 심해요. 남자는 억울하고 성차별이 어디 있고 역차별이고 이런 얘기를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하면 정말 너무 멘붕이거든요. 근데 그걸 교육해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교육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야 남자들이 이런 건 감수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대화가 안 되고 당연히 이거는 국가 시스템의 폭력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가 그걸 바꾸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이거를 병역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을 얘기해주고 우리가 평화를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국가대표가 돼서 안 갈 수 있나 이런 궁리를 하는 거를 가르치는 건 양육자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그런 걸 나중에 성취해서 안 가면 안 가는 거지만 학교 교육도 지금 너무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양육자한테도 그런 교육 좀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딸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골키퍼를 하거나 공을 차면서 애들이 이제 피지컬들이 좋아지니까 이제 3학년 올라가고 이러면 남자들이 빵 차면 얼굴에 맞으면 여기가 이렇게 부으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우는 거는 이제 창피하니까 울지 않고 나와갖고 울거나 막 아팠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공을 이렇게 맞고 나서 제가 나중에 나와서 울지를 않길래 너 괜찮았어? 많이 아픈데 참았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아니 내가 다음에 쟤보다 더 잘해서 쟤를 이겨서 골을 넣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마치고 5학년 올라가는데 작년까지는 동생이랑 잘 다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방학이 길고 기니까 겨울방학 때 수영을 다녀라. 근데 이제 옷 갈아입는 게 이제 부끄럽게 시작한 거예요. 하지를 않아서 안 하려고. 그래서
수영을 할 거면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자기가 이제 할 수 있을 때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 옷 갈아입는 게 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옷 벗고 이렇게 하는데 그 비슷한 데 가니까 자기 학교 또래 친구들 만나게 되는 거지. 진짜 그러니까 같은 성별이어도 만나서 같이 빨개 벗고 옷 갈아입는 게 너무 목욕탕에서 반 친구 만나는 느낌. 약간 그렇대. 그러니까 근데 저희 아들은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거든요. 아는 친구 만나도 그냥 갈아입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엄마 나는 그래서 그거 입기 싫어. 그래서 저는 LC가 사주려는 거 위에 있는 걸로. 나도 그거 사줬어요. 근데 그게 애들이 직관적으로 저는 그게 되게 본능적으로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저희 애가 7살 때 수영장 가서 왜 여자들은 다 가슴을 가리는데 왜 남자는 다 벗냐고 자기가 벗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보여줘도 자연스러운 거야. 넌 자유야. 넌 자유야. 자기 생일로 생일 선물로 자기가 1박 여행을 갔다 오겠대.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 가니까 그래 뭐 이렇게 했어. 되게 선수 쓰듯이. 그랬더니 자기가 나도 분업이랑 갈 거야. 그래 제가 그때 먹부하는데 막 어머니 이제 좀 일찍 와서 막 했는데 남편이 문을 열어주더니 남편이 모닝커피를 한잔 하고 나를 막 내려줘서 같이 앉아서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막 얘기를 여러 가지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그날 우리 먹부하는 날 월차여가지고 회사를 안 가는 날인데 우리 때문에 집 밖을 그 흐름에 막 이렇게 바뀐 거지. 효정쌤 남편도 그놈이 되게 싫어했거든요. 모르는 사람들 얘기 그만하라고 그러고 왜 내가 알도 못하는 사람 얘기 맨날 하냐 막 이랬는데 그때 수라 영화 볼 때 남편도 같이 인사하고 보고 그리고 이번에 먹고 하는데도 와인 좋은 걸로 골라가지고 우리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남편 변할 수 있구나 그런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싫어하진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전 남편이 뽀뽀자는 인사를 할 줄이야 생각했어요? 저는 좀 이렇게 좀 그냥 떳떳하게 이렇게 만나고 간다고 하는 게 더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페미니스트 만나는 걸 숨기지 마요. 독립운동도 아니고. 지하 조직 같은 거. 운동하는 책 그 제목을 이렇게 반대로 꽂아놨어요. 이제 다시 꽂아놓고 그것도 운동이다. 책 다시 꽂아놓는 것도 정답이 절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되는 집이 있고 좀 세게 해야 되는 집이 있고. 남편은 부인의 상황에 따라서 뭐 처세를 달리한다거나. 하긴 해도 예를 들어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세게 하면 절대 플러스가 안 되더라고요. 그 기질적인 게 있는 것 같아.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 나만 너무 애쓰는 것 같아서 속상했는데 그래도 은근히 결국은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상상을 해보면 일단은 남편은 우리 집에 치가 많다고 해도 모임에 절대 그거 가져갈 생각도 안 할 뿐더러 내가 가져가라고 해 모임에 가서 이거 나눠주라고 해도 미쳤네 이러지. 당연히 무슨 가오 떨어지게 뭐 치즈를 다 창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게 어쨌든 마음을 써가지고 서로를 돌봐주는 습관들이잖아요. 난 아까 그 수세미도 그게 그랬어. 누가 어떤 남자 집단에서 우리 엄마 같은 수세미를 이게 뭔가 서로 돌보고 살피고가 아닌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서의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어떤 이런 체험이 있는 모임이라기보다 그냥 형식적으로 되게 얼굴 비치기식으로. 남편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친구 맞아. 예전에 회사 사람밖에 없어요. 맞아. 그래서 더 가정에 더 좀 집착하게 되는 맞아. 허전함과 그 약간 절망감은 예를 든다면 엘리베이터도 탔을 때 누르는 걸 잊어버리는 거야. 누군가 해주니까. 안 누른 지 오래돼서. 남들은 몇 명이 풍전사 함께 다 가만히 서 있어.